미스터 스몰캡입니다. 스몰캡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브렐러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장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특히 그 안에서 종목별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에코프로 BM LNF가 이제 가장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셀 모듈 제조하는 업체들은 좀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들 보면은 이제 뭐 본업이 알루미늄인데 2차 전지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목할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일단 뭐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뭐 세방전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쌉니다. 이렇게 싼 종목들은 단점은 단기에 이렇게 막 세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방이 좀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가치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북밸류라고 하는 이제 PBR 0.2배에서 0.7배에 움직였던 회사인데 지금 보면 자본 총기가 1.2조 정도 되고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1조에 가깝기 때문에 PBR 1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회사들은 PBR 0.8배니까 다운사이드는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망 기업으로는 또 세방전지를 함께 네. 소개를 해주셨고 네. 또 내일 YM텍이라는 전기차 관련 기업도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네.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워낙 또 네. 성장성이 부각되기는 한데 네, 네. YM텍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예. 그 세방전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밸류에이션만 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시죠. 일부러 네. 밸류에이션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세방 리튬 배터리라는 광주 공장을 이제 짓는다는 뉴스에 이제 상반기 때 주가 급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장이 드디어 완공이 좀 됐거든요. 7월 달에 완공이 돼서 8월 달에 이제 인력을 뽑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 업체가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세방 리튬 배터리를. 근데 이 회사가 IPO를 또 내년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는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이 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셨던 이제 YM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할까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외가가 벌써 이제 공모가가 29,000원인데 장외가가 65,0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저희가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위로 200% 그러니까 두 배 올라서 또 상한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은 2.9만 원에 곱하기 2 하시면은 이제 5.8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 7만 원 정도 가게 되는데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섹터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몰 딜입니다. 굉장히 작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투자 전략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뒷부분에 이제 좀 잘릴까봐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일본에서 보통 거의 다 하고 있었던 산업용 이제 전자 릴레이를 국산화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전방 업체를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핫했던 이제 P&E 솔루션,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를 하고 있는 시그넷 EV 등 이제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장 공모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새로 살려고 하면은 그 가격대가 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제 부품 사별 전방 업체 아까 다양한 업체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시장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수급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열어둬야 되겠죠? 네, 일단은 가장 뭐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전략 같은 거 말씀하실 때 하반기 때 뭐 지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수익하고 연결 안 될 수가 있고 좀 관망의 자세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의외로 시장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수는 올랐는데 사실은 체감하는 수익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세는 이제 8월 달에 반도체 이슈 이후로는 이제 좀 잦아든 모습인데 지금 좋지 않은 뉴스가 미리 반영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2차 전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멘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실적 장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멘텀 장세로 좀 보고 있고, 왜냐하면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정이 나왔던 2차 전지 중에서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안 좋은 뉴스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뉴스가 한 번만 나오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SKC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업체의 어떤 대형주,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납폭과대주를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뭐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제 포탄 떨어진데 다시 포탄이 안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최근에 시장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때 아닌 규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시장은 계속 하락세인데 또 다다음 주에는 추석도 있고 그 이후에는 FOMC 회의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연준 의장 중에 가장 매파라고 불리는 이제 댈러스 연준 의장이 이제 좀 과격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뭐 매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오늘 하셨던 내용이 이제 뭐 자산 매입, 연준의 자산 매입이 그렇게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제 주가를 올리는 데만 썼고 경기에는 그렇게 큰 효용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9월달 FOMC 때 이제 10월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금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회수가 돼야, 그러니까 언제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뭐 10월달에 하든 뭐 아니면 뭐 내년에 하든 이렇게 뉴스가 확정이 돼서 아예 하고 가는 게 증시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추석 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이제 있죠. 저희가 이제 추석 전에는 항상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네. 했는데 이제 모든 투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추석 전에는 조정이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죠. 보통은 추석 네. 일주일 전에 조정이 나왔는데 빨리 요즘에는 나왔어요. 2주 전부터 나오고 네. 올 설날 때, 올 설 연휴 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2주 전에 조정이 나오고 설 전에 먼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샀거든요. 네. 설 전에 안 살 거야 했는데 주가는 먼저 올랐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이번도 2주 전인 지금이 이제 가장 이번 주가 부진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횡보하다가 추석 연휴 전부터 조금 다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추석 연휴 때 마지막 날이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사실 사서 휴일을 넘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을 그렇죠. 투자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관망세로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석이 또 있다 보니까 그 후에 또 FOMC 회의까지 있다 보니까 또 시장에 대한 관망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전략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스몰캡 리서치 오늘은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